Only one, only for you. 오직 하나뿐인 당신만의 속눈썹 디자이너 박수진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감호 그리고 글루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스태프분을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속눈썹 연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제가 연장을 할 줄은 아는데요. 좀 이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강의 주제가 속눈썹 연장에서 가장 핵심이 감호와 글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감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호는 형상기억섬이라는 플라스틱 소재의 원료를 사용하는데 이 감호를 만드는 원료는 내열성이 뛰어나고 일단 그 모양이 잡히게 되면 모양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감호에 많이 쓰는 원료인데 이 감호에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싱글, 레귤러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싱글이지만 플랫 형태의 플랫모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볼륨모가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귤러 타입의 이 모는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밍크모, 실크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밍크모나 실크모의 차이는 감호의 끝을 그 호가공 처리를 많이 할수록 감호 끝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부드러움의 차이로 밍크모다 실크모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플랫모는 밍크모가 그 크게 확대해서 봤을 때 약간 통통한 모양이라면 플랫모는 그 통통한 모를 눌러놓은 듯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볼륨모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깔끔하게 테이프에 정리되어 있는 볼륨 메쉬가 있고 그 다음 살짝 열어볼게요. 차이는 똑같은 볼륨모인데 내열 테이프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용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한 15, 16년 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이 모의 형태가 벌크 모이고요. 요즘에는 볼륨도 이렇게 벌크 형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테이프에 처리되어 있는 내열 테이프에 처리되어 있는 볼륨 메쉬는 일단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깔끔하고 사용이 좀 용이하죠. 그런데 유의사항은 잡는 데서 두 번의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벌크모는 사용을 할 때 이 볼륨모와는 좀 다르게 집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벌크모 메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뭉쳐있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실리콘 패드가 있어요. 일정량, 사용할 만큼의 양을 잡아서 너무 세게 주면 감호가 휠 수 있으니까 살짝만 잡아서 이렇게 해도 접착제가 있는 건 아닌데 떨어지지 않죠. 벌크가 그런 뜻이구나. 전 그거는 전혀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밍크랑 볼륨은 알고 있었는데 플랫은 사실 좀 생소해요. 플랫이요. 플랫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굵기는 같은데 이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이 플랫모의 가장 장점은 굵기가 0.15였을 때 싱글모의 0.15와 플랫모의 0.15는 굵기도 같고 무게도 같아요. 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플랫모의 너비가 더 두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하더라도 플랫모로 시술을 했을 때 훨씬 더 진하고 풍성해 보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감호 끝이 꼭 이렇게 끝에가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원바이원 연장을 하더라도요 끝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 가장 대세가 또 이 플랫모이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게 플랫모입니다. 연장 경력이 짧더라도 혹은 그 경력이 좀 있더라도 이 플랫모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일단 붙이기가 좀 쉽습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어요. 이 볼륨은 이 테이핑 형식이 좀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똑같은 3D 볼륨 래쉬인데요. 이 래쉬는 와이드펜 형식의 볼륨 래쉬고요. 자, 이 볼륨은 클로즈펜 형식의 볼륨 래쉬인데 똑같이 3D 제품이에요. 3D 볼륨 제품인데 큰 차이점은 펜 간격이 다르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클로즈펜 같은 경우에는 펜의 간격이 감옥 끝부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볼륨을 하되 좀 더 진한 연출을 좀 원하시는 분들에 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와이드펜 볼륨은 숱이 좀 적으신 분들이 좀 더 풍성함을 원하실 때,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움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상황이나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쓰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 제품들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나오는 형태여서 사용자들은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컬별로 디자인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컬별 디자인은 우선 속눈썹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눈썹 각도고요. 속눈썹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마다 하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속눈썹과 그리고 수평, 상향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각도로 관찰이 되는데, 이 속눈썹 각도에 감호 각도를 맞추는 것이 자기 스타일에도 메이크업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컬을 섞어서 붙일 수도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눈 길이가 좀 짧아서 눈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또 뷰러를 집은 것처럼 바짝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 뭐 C컬이나 D컬을 섞고 꼬리만 다른 컬로 한다든지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뷰러한 듯한 느낌을 주고 싶고, 그리고 그 가로 길이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호 위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눈매 라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컬을 혼합해서 충분히 연출할 수 있죠. 일반 컬이랑 볼륨 컬도 섞을 수가 있나요? 안 되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눈꺼풀 질환이 있으셔서 눈썹이 빈자리가 있으신 분들이나 보완이 좀 필요하신 그 속눈썹 형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레귤러 타입의 싱글모로만으로도 연출이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디자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볼륨 래쉬를 믹스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속눈썹 연장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볼륨 래쉬와 그 싱글모를 믹스해서 할 수 있는 디자인도 굉장히 많죠. 래쉬 보관할 때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이 감호는 블랙 색깔도 있고 브라운 컬러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 래쉬들이 있잖아요. 그 감호는 이 컬러를 염색을 하는 거예요. 특수 염색을 하기 때문에 그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리고 일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네일 테이프의 그 접착제가 끈적임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감호를 뗐을 때 그 네일 테이프에 접착제가 묻어서 글루를 묻힐 때 접착력이 떨어지거나 글루 묻히더라도 두꺼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온도가 실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리 내열성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특정한 온도에서 변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감호를 정리하고 있는 네일 테이프가 접착제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한 물질들, 먼지들이 속눈썹의 감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감호를 보관하는 개폐가 되는 보관함에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래쉬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안 것 같은데 글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글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혹시 인생 글루 써보셨나요? 인생 글루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글루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초급자용,
그 다음에 중급자용, 그 다음에 숙련자용, 그 다음에 볼륨 전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왜 네 가지로 분류를 할까요, 굳이? 약간 글루 굽는 속도 차이 아닐까요? 그걸 경화라고 얘기하는데 경화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화 속도와 가장 밀접한 거는 글루의 점도예요. 글루 점도가 높을수록 되직하고 점도가 낮을수록 묽어요. 그래서 점도가 높을수록 되직하기 때문에 초급자인 경우에는 사실 원킬이 안 될 수 있죠. 부착을 했는데 모양을 수정하고 싶어. 되직할수록 경화 속도가 낮기 때문에 부착을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도가 높은 글루는 초급자용에 유리해요. 초급자는 초급자용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중급자, 숙련자용으로 갈수록 경화 속도가 빨라지고 글루가 묽어지기 때문에 수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숙련자일수록 숙련자용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죠. 아, 그러면 경화 속도가 느릴수록 초보자들이 쓰기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볼륨 전용 글루는 일단 아까 우리가 가모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싱글 레귤러 모하고 그리고 볼륨 가모하고 글루가 묻는 면적이 다르잖아요. 일단 가닥수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되직한 글루를 사용했을 때 묻는 양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경화 속도가 느린 제품 글루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가르기를 하고 볼륨을 부착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어린 솜털이라든지 내 속눈썹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난 정말 정확하게 가리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리고 볼륨 래쉬에 글루가 묻는 면적이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둔탁해 보인다거나 거칠거칠한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고 무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볼륨 전용 글루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루를 직접 사본 적이 없는데요. 만약 글루를 처음 사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글루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브랜드가 엄청 많아서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연장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가 뭐냐면 어디선가 인생 글루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사봅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이야. 후두둑 떨어지고 잘 안 붙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글루를 선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루는 단계에 맞게 다양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작업 환경과 내 작업 속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글루를 선택을 할 때 일단 전문회사 제품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다양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몇 초, 1, 2초부터 7, 8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선택이 용이하고요. 전문화에서 선택을 하는 것과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재고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유통기간도 길어질 수 있을 테니까 글루는 글루 회사에서 용기에 담을 때부터 사실 경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마침 여기 있었네요. 이게 뭐죠? 일단 열어볼게요. 글루의 특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가지거든요. 글루는 수분 경화형과 반응 경화형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온도에 민감하고 습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가 유지가 되었을 때 가사 시간을 최적으로 맞출 수 있고 항상 신선한 글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환경이냐? 일단 글루를 토출해내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설명을 하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손에 있는 유분기도 이 필름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많이 보셨죠? 여기에 유분기가 닿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필름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글루가 이렇게 돔 형태가 됐을 때 가용 시간이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아까 제가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글루 플레이트 필름은 글루를 여기에 토출했을 때 내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돔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글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거야? 꼭 사야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글루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죠? 좀 다른 재료보다 더 신경 써서 보관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민감한데 글루의 특징이 반응 경화형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되는데 가장 최적의 온도는 23도에서 28도, 그리고 습도는 45%에서 55%. 이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가 글루의 아주 최적의 컨디션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일단 방법은 그 글루가 들어가 있는 전용 알루미늄 팩이 있죠. 거기에는 방습제가 들어있잖아요. 그 방습제 꼭 보관을 해주시는데 글루를 토출한 다음에 노즐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그 알루미늄 팩에 넣으신 다음에 세워서 보관해주세요. 왜냐하면 글루가 통기성이 있는 특수 용기예요. 그래서 그 전용 알루미늄 팩에 넣지 않고 그냥 공기 중에 방치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떠다니는 수분들을 다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작업 트레이를 보면 그냥 이렇게 그 용기 없이 누출되어 있는 글루 옆에 프라이머가 있거나 액체용 그 제품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액체들을 다 빨아들인다고 수분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루미늄 전용 팩에 방습제를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꿀팁이에요. 그리고 프라이머랑 글루도 따로 둬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 경화형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감호 그리고 글루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사실 레시와 글루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진짜 질리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종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누가 집어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그걸 확실하게 공부를 한 것 같고요. 드디어 인생 글루, 인생 레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잠깐.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